간단하게 제 인사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에 자주 오셨던 분들은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거의 지금까지 세미나에서 계속 발표를 담당했었던 오픈플로우 코리아에서 기술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커뮤니티가 개설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고 있어요. 그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2012년 6월 17일 날 처음 저희가 커뮤니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지금 시작된 지 거의 일주일 후면은 1년이 되는 것 같고, 그 1년 전에 비해서 지금과의 엄청난 변화들이 사실상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회원 딱 2명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였으나 오픈플로우 SDN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고, 근데 1년이 이제 남짓되는 시기에서 약 1,500분 이상의 멤버가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냈다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시간들을 할애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 많아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솔직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냥 다 고객이신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커뮤니티 성격상 고객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울리지도 않고,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또 저와 같은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도 조금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보다는 요즘 들어서 조금씩 엔지니어 분들이 많아지게 하시지만 개발자분들도 계시고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알고 계신 부분들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세미나 끝나고 가가지고서 인사를 나누다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있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쉽게 있냐, 뭐 왜 이런 내용을 안 하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세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초점 잡기가 솔직히 요즘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는 게 좀 뎁스 있게 해달라, 왜 이렇게 그냥 수박 걸타키식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여기 오신 분들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제가 엊그저께 새벽까지 하나의 문서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어제 다 바꿨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들도 다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공감대 형성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다루면서 정말로 이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좀 다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로 잡게 된 것은 Get Ready라는 거고, 그 안에서 스타트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해외 스타트업들은 과연 어떠한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았고 몇 개의 스타트업들이 생겼을까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2년 동안에 225개의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거의 주로 미국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약 450밀리언 정도를 한 해 동안 받았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엄청난 숫자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앞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스타트업 3군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를 받았고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얼마 전에 작년 2012년 7월에 VM웨어에 인수된 니시라 되게 유명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5천억에 인수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 받았던 그 인수 금액을 제외한 그 투자 금액을 보면 약 40밀리언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420억 정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니시라가 그렇게 인수되고 난 다음에 가장 핫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빅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시리즈 B까지밖에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7밀리언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투자를 받은 금액인 거고요. 더 말씀을 드리면, 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MS나 이런 쪽에다가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MS 안에는 빅스위치가 흔히 말하고 있는 빅탭이나 BVS 같은 그런 기능들이 이미 들어가서 서비스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게 몇백억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좀 쉽지 않은 회사이긴 한데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또 플렉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플렉시라는 회사는 투자 금액만 봤을 때는 니시라고 빅스위치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SDN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고민을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러한 투자 금액을 갖고 있는 곳들과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들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어떠한 그 제품을, SDN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 솔루션에 적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볼 것인가에 대한 척도도 될 수가 있겠죠. 저 투자금 같은 것들이. 제가 한번 그러면 위치별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컨트롤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로 흔히 저희는 SDN을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225개의 그 스타트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불려지는 것들만 좀 모아보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6개의 회사가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회사하고 VMw로라는 회사하고 뭐 엠베레니하고 뭐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저기의 주요 것들은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DPI와 관련되어 있는 프랑스 쪽 회사고요. VMw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시큐리티를 이용을 하고는 그 버추얼 머신 상에서 시큐리티를 이용해 주는 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곳은 L4에서 L7 단계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어플리케이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그 SDN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분들의 SDN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포커싱은 모니터링 쪽에 많이 가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그거를 SDN을 이용해서 오픈소스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움직이는 스타트업들은 모니터링이나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빅스위치의 상용 컨트롤러로 나와 있는 거는 GUI가 없어요. CLI 형태로서 시스코 커맨드하고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제공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뒤로 숨어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빅스위치가 미국에서 GUI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엔지니어 개발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이고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들이 GUI까지 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GUI를 본다라는 거는 약간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시각이 약간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GUI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점으로 보고 계신 거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이러한 회사들과 같이 레이어 4에서 레이어 7 단계까지의 그러한 초점을 좀 둬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뵀던 분들 중에서는 이쪽 분야에 있어서의 투자 여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엄청난 투자금을 받았었던 것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죠. 벨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었고요. 미도쿠라, 니시라 다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받았던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름이 나 있는 곳은 컨트롤러 레이어에 다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우리가 깜찍하다라고 들을 만한 컨트롤러 개발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장은 이미 견고하게 이미 진입장벽이
끝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외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컨트롤러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은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벤더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스코, HP, 주니퍼가 컨트롤 인수해서 알루 이런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 컨트롤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스타트업으로서 아니면 새로운 시장으로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만약에 이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고도의 전략들을 세우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피카 A만 유일하게 저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회사인 거죠. 그 외에는 기존의 벤더가 이미 인프라스트럭처를 쫙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새로운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픈소스를 이용한 그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ONS에서 2013년 ONS에서 빅스위치가 발표했었던 스위치라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게 올해 Q3에서 본격적으로 다 프리웨어로 해서 이렇게 배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똑같은 2013년 ONS에서 그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에 이 TOR 스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넣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양상들을 보게 되면 이 컨트롤러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진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 거기에 주축은 빅스위치와 그 니시라와 이런 회사들과 레거시에 있었던 원래의 회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각축전으로 지금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됐던 컨트롤러들이 기존에 있었던 벤더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오픈소스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스위치를 쭉 이렇게 개방하는 형태로 좀 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들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거는 구글에서 G스케일의 그 자체 스위치를 개발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포지셔닝이 이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몇 군데에만 한번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엠브레인이라는 곳인데, 이 엠브레인이라는 것은 가상화 환경 속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L4,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 파이어월, VPN, SSL과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 4개에 지금 현재는 집중을 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헬레우스라는 것들을 써가지고 이거는 중간에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들이 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 트래디셔널 네트워크, 레거시 네트워크하고 SDN 네트워크를 갖다가 다 받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었냐면, 니시라가 VM웨어에 인수되고 난 다음에 가장 인수에 합당한 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가장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이 노릴 만한 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빅스위치와 엠브레인이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엠브레인이라는 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회사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리고 컨텍스트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림이라는 곳은 어떤 거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 스위치를 만들어내요. 그 OVS나 이러한 형태의 스위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를 갖다가 가상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시켜주는 그런 스위치들을 하는 거죠. 빅스위치에 BVS가 같은 기능들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NEC도 가상 네트워크를 갖다가 그 OVS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정리한 룰 안에서 가상 네트워크를 슬라이싱을 해주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동작하는 것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레거시에서는 여기에서 OVS를 나눠가지고서는 여기서 가상 네트워크를 나누고 뭐 쭉 했었어야 된다면, 지금 컨텍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환경들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전혀 바꾸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 위에 자신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가상 네트워크를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서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컨텍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올해 ONS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행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기존의 레거시 벤더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서는 이번에 라스베가스 인터롭에서는 알로하고 붙어가지고선 나오고 또 어디하고 붙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콘텍스트 트레인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기는 철저하게 지금까지는 SP 사업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어요. SP 사업자들의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요. 그 다음에 VM으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VM으로라는 것은 시큐리티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건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동작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나 버추얼라이제이션 된 서버 환경에서 보시게 되면 파이어월은 여기다 놓고서는 VM들끼리 서로 통신한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맥 변경들을 해주는 작업들을 해주거나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변경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주는데, 이 VM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버추얼 머신들의 이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정확하게 탐지해서 컨트롤러와 연동을 해서 플로어 단위로 해서 막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M으로한테 이번에 초청을 하려고 했어요. 한번 들어와라.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서는 한번 어나운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VM으로가 굉장히 쿨하게 답하더라고요. 우리는 현재 미국 시장만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예. 자주 연락은 주고받자라고 얘기했는데, VM으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빅스위치 때문에 알려졌죠. 근데 빅스위치도 굉장히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에코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필요했었던 모듈이기 때문에 이 VM으로라는 것을 했고요. 우리가 만약에 SDN에 한번 타겟을 해야 된다고 하면 VM으로 같은 모델링은 굉장히 좋은 모델링이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합당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번에는 플렉시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플렉시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와 피지컬 스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 스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굉장히 많은 돈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러와 피지컬 스위치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 과정에는 오픈 플로우를 쓰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나눠서 SDN의 아키텍처는 가져가고 있지만 오픈 인터페이스는 아니고 자기의 독자적인 기술들을 이용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지금 보시면 WDM을 이용을 해가지고 링 구조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링 구조를 하는데 WDM이니까 파장을 다르게 해가지고 전송을 다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링 구조로 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플래시 구조로 해가지고 서로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플래시가 왜 나오게 되냐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플랜의 변경 때문에 그러는 건데 2014년에 이르러서는 이 이스트 웨스트의 트래픽이 80%까지 가겠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20%만 흐를 것 같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트래픽들이 굉장히 이 이스트 웨스트의 트래픽들이 굉장히 많이 폭증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지금 네트워크에서 제안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라고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3티어를 제안을 하고 있죠. 최근에 네트워크 장비의 디바이스 풀링 가상화라는 명목하에서 이제 2티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3티어에 대해서 네트워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티어는 이 이스트 웨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위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테스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경로로 굉장히 많이 타고 가요. 이 CMP 아무리 잘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트래픽들은 특정 경로로만 타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렉시에서는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서는 나온 건데, 예, 보시게 되면 예, 보시게 되면 이 3티어의 구조를 없애자. 이 3티어의 구조를 없애고 여기를 갖다가 지금 자기네가 말하는 것처럼 1티어로 구성을 하고 여기를 링으로 묶자. 여기를 링으로 묶게 되고 여기를 갖다가 WDM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파장을 다르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풀메시 형태로 가게끔 하자
라고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 거는 가장 최적의 경로들을 타고서 넘어가게끔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컨트롤러가 있어서 이 컨트롤러들은 이 경로들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어를 해주게만 한다면 그 모든 트래픽들의 몰림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하면서 특정 링크가 단절이 생겼을 때 굉장히 빠른 우회 경로를 확보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게 지금의 데이터 센터에 맞는 것 아니냐라는 아키텍처를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실제로 받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거와 관련돼서 플렉시 담당자하고도 만나서 좀 협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국내에서 그런데 이것을 적용할 만큼 그렇게 클라우드 환경이나 데이터 센터 환경에 트래픽들이 그렇게 많은가에 대한 퀘스천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상에서.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고려되어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많은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SDN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요즘에 벤더들에서 SDN 하면서 내놓는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하고 저희 가운데서 이렇게 회자되어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 이게 과연 SDN에서만 가능할 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SDN이 나왔을까? 왜 SDN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걸까? 왜 외국에서는 그 거금을 투여를 해가지고서는 이 SDN 산업을 SDN의 벤처들한테 그 엄청난 돈들을 투자하고 있을까? 저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SDN의 개념도 많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 벤더들의 목소리들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면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SDN이 왜 초창기부터 시작이 됐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DN이 처음에 나왔었던 거는 오픈 아키텍처에서 나왔던 거예요. 서버와 비슷하게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거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실리콘에서 보면 인텔하고 AMD가 서로 굉장히 경쟁적인 서로 싸움을 하고 있고, 그 플랫폼이나 이런 것에는 델, HP, IBM 이런 회사에서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고, 각자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이노베이션들을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SDN에서도 지금 하나의 박스 안에서 모든 것들이 기능들이 구현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혹시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 이 안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SDN은 실제로는 플렉시나 니시라에서 제안하는 그러한 단순히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것뿐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리를 통해서 오픈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그 오픈 인터페이스들을 통하여 가지고 서로 내가 어떠한 벤더들을 원하는 대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의미에서 SDN은 네트워크를 갖다 언락하자라는 의미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이 자료는 ONS에서 ONS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제가 갖고 왔던 건데, 이게 ONF의 공식적인 입장인 겁니다. 네트워크에 지금까지 꽝꽝 뭉쳐 있었고, 그 벤더에 의해서 독자 프로토콜로 뭉쳐 있어서 더 이상 어떠한 것들을 이 안으로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한번 오픈 아키텍처로 해가지고선 디커플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언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의 TOR 스위치에서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는 게, 페이스북에서 모든 데이터 센터에서 TOR 스위치를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 때문에 실제로는 HP하고 IBM이 굉장히 애를 먹었었죠. 예전에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됐었을 때. 지금 네트워크 영역에서 이것들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빅스위치 같은 경우는 스위치 라이트라는 건데, 이 브로드컴에서 되어지는 물리적 스위치 영역에 있는 브로드컴하고, 그 다음에
레드햇하고 우분투를 기반으로 해서 리눅스에 올라가는 그 가상 스위치들에 대한 것들을 스위치라이트를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것들을 쓸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건 ONS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면 빅스위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를 테스트했었던 자료들을 동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의 가장 큰 특징은, 빅스위치가 하려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조금 전에 제 앞 세션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스위치는 그냥 박스로 쭉 놔두겠다라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을 이 컨트롤러에서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빅스위치의 상용 컨트롤러를 한 며칠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빅스위치의 상용 컨트롤러에서는요, 이 스위치의 인터페이스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컨트롤러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대로 스위치에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빅스위치에서는 이러한 스위치 라이트를 만약에 제공을 하게끔 되고, 고객들이 이것들을 그냥 공짜로 다운받아가지고 쓰게 되면, 진짜로 우리 컨트롤러를 더욱더 손쉽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좀 나왔던 것들이 있고요. 이게 실제로는 올해 Q3부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쪽한테 메일을 보내게 되면 거기서 인가를 해주면 지금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6월부터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능할 거고요. 근데 요거는 공짜로 나눠지지만, 만약에 플러드라이트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펌웨어나 이런 것들 받는 거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기술 문의를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돈을 지불해라 라는 문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영역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플러드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플러드라이트라는 건 빅스위치에서 내놓는 것들이고요. 굉장히 많은 조회수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요즘에 이 플러드라이트가 약간 조용해졌어요. 그 이유가 이 뒤에 있는 오픈데일라이트 때문에 그래요. 이 오픈데일라이트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여기는 몇 개만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이제 화웨이도 들어왔고, 뭐 요게 이 안에, 예, 오픈데일라이트 굉장히 멋있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벤더들 사이에서도, 그 다음에 SDN 진영에서도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벤더들이거든요. 벤더들이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됐던 프로젝트라고 보는 시각들이 거의 지배적이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그 담당자들하고도 좀 이야기해보면,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오픈데일라이트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프로젝트에 가입돼 있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픈데일라이트이고 오픈소스라는 개념들이 들어있는데,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벤더 스페시픽 인터페이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텐션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어떤 거냐면 오픈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특정 벤더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다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여기다 넣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을 지원하지 않는 그 스위치들이나 컨트롤러들은 이건 컨트롤러니까 스위치들이나 이런 것들은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께 이 오픈데일라이트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라도 마음껏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어요. 이 벤더 스페시픽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익스텐션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선까지 용인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데일라이트이 굉장히 멋있는 프로젝트고 정말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이게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만약에 어떠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오픈데일라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순탄치 않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오픈 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너무 반가운 건 이 물이라는 거거든요.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박성용 교수님께서 SDN에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이 프로젝트에 많이 인발브를 하시면서 세운 쿨클라우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내놓는 오픈소스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정말로 되게 좋고 그분도 되게 잘하시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운로드해서 조회해보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되게 좋은데 이런 오픈소스 컨트롤러들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정말 될까예요. 오픈소스 알겠다. 근데 좀 테스트 해봤더니 성능도 안 좋고 뭐 해봤더니 뭐도 안 되고 무슨 기능 안 되고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SDN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오픈소스 이런 허접한 걸로 지금 무슨 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 있죠. 그래서 SDN에 대한 반응들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SDN을 굉장히 주장하고 SDN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을 보면 어떡하지 SDN이에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하세요. 개발자는 개발자대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대로 도입을 해야 되는 도입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동작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발 인력풀도 굉장히 적고 어떻게 이런 인프라도 굉장히 적은 가운데서는 SDN에 대해서는 어떡하지 SDN이라고 실제로 진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레거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해요. 아 모르겠다. 그냥 벤더 들어와. 벤더하고 얘기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티븐 잡스 사진인데 19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진들인데 항상 똑같은 옷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발표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러한 컴퓨터들이 굉장히 진화를 하게 되죠. 네, 아이패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분은 이노베이션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네트워크는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리스트라는 스위치 굉장히 좋은 스위치고 저는 굉장히 이 장비를 저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 장비가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중간에 그 파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E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살짝 바뀌기는 했지만 거의 동일하게 현재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드웨어적인 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구성 내역은 어떤가 라고 보면 컨피규레이션의 변경이 거의 없었죠. 여기 퓨처들 새로 올라간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이러한 진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는 거고 밑단에서 인프라스트럭처로 고속도로처럼 쭉 깔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빠른 포트만 제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SDN이 나온 것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품플로 백서에 보면 정말로 네트워크가 우리 사업과 가정과 환경에 굉장히 필수적인 인프라가 된 것은 맞는데 실제 운영적인 네트워크상에서는 장비와 프로토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의 트래픽들을 생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실험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조차 포기해버리는 상황들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네트워크에 이노베이션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그런 결과 오늘날 네트워크는 공룡 화석처럼 경화되었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변화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들은 굉장히 멈춰져 있는 네트워크를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SDN은 이러한 원리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까? 벤더에서 벗어나서 벤더가 단순히 제공해줬던 그 기능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나의 네트워크를 얼마나 진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바라보는 네트워크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바라보는 네트워크는 그냥 원래 제공되어졌던 형태에서의 네트워크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네트워크는 굉장히 진화되어져 있고 프렌들리한 네트워크일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SDN이라는 것이 나왔던 거고 지금 그러한 과정들을 위해서
초기 단계인 SDN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픈소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픈을 한다는 것 자체에 네트워크 필드에선 전혀 있었던 이야기들도 아니었고, 지금 네트워크는 원래 구성되어서는 그 환경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인 건 맞죠. 하지만 내가 나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진화시켜야 될 것인지, 나의 네트워크에 대한 오너십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SDN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 유즈 케이스들이 발표되어지고 있는 구글이나 NTT나 아니면 MS나 이런 모든 회사에서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진화시킬지를 고민하면서부터 SDN이 적용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SDN을 이야기하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한테 유즈 케이스를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SDN이 어떤 걸 사야 되는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SDN은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나의 네트워크로 진화시킬 수 있는 건지의 고민 속에서 나온 것들이 SDN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이 커뮤니티 안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로서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크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좀 힘든 작업이 되더라도 한번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여러 가지 지능적인 혁명을 위해서 한번 투자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여러 가지 것들로 있어서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약속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거의 커뮤니티 활동들을 안 해가지고 욕 되게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기술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올릴 생각이니까요. 지금 많이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고민했던 내용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